안녕하세요. 서경의 박등록부 석반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상가나 사무실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고 임대 사업소득을 얻고 나중에 양도하거나 상속 증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나 사무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요. 어,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와 임대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건축물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또 부담해야 하고요. 그 상속하고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 단계에 걸쳐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세금에 대한 상세한 산출 및그 납부에 관한 절차는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게 아무래도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항상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매입하여 임대 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동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이 상가나 사무실을 취득해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상가나 사무실을 취득하는 단계, 보유 및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얻는 단계, 나중에 임대사업소득 종료할 경우에 그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상속증여를 통해서 무상 승계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취득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취득세하고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에 대해서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고요.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어, 임대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고,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4.6%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4%, 0.4%, 0.2%를 각각 부담해서 토탈 4.6%를 부담하게 됩니다. 고급 오락장용으로 상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급 오락장이라 하면 이제 도박장이라든지 융업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표준세율 4%에다 2%를 내대한 8%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하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같은 그 부가세가 더 붙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그 납부세액, 그러니까 10%를 부담하게 되거든요. 부담하게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해야 이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20일 내에 일반 사업자로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공급한 재화나 영역에 대해서 1%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거용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부가세 매입세를 공제받은 후에 나중에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이전에 매입세 공제받았던 부분을 재계산해서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반 임대사업자가 상당히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이 점을 주의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보유 및 임대하는 부분인데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분하고 토지분으로 구분돼서 나오거든요. 상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0.25%의 단일세율을 곱해서 재산세를 구하게 되거든요. 과세표준은 통상 시가표준의 한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그 국세청에서 매년 건축물 시가표준이라는 걸 공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시하는 가격에 70%를 곱하면은 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가 토지인 경우에는 상가의 그 부속 토지에는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누진세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토지의 그 과세 표준은 그 시가 표준의 70%가 되거든요. 이 시가 표준은 기준 공시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 공시지가의 70%가 과세 표준이 되고 거기에 세율 0.2에서 0.4%를 곱하면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뭐 일반적인 상가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큰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분인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토지 공시가액의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거든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5억 이상인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50에서 뭐 한 100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려면은 상가 건축 면적의 3배 내지 5배를 초과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만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되거든요. 용적률을 감안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상가나 사무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인데요.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임대사업을 하면서 이제 임대소득을 올리는 게 이제 매출에 들어가겠죠. 매출, 임대소득, 그러니까 월세라든지 관리비가 이제 주요 소득이 될 텐데 그 소득이 이쪽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10%에서 이제 매출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을 위해서 뭐 수리비용이라든지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임대사업을 위한 비품의 구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매입세액에 들어가거든요. 매입 금액이 들어가고 거기에 곱하기 10%에서 이제 매입세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이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되거든요. 이 보기에서는 매출세액이 1000만 원이고 매입세액이 2,900만 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1,900만 원 정도를 환급받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임대 사업을 위해서는 임대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세무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대 사업자를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임차인이 삼성사이고 1층에 이제 102호에 임대료가 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300에 관리비 150만 원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뭐 3년간 임차 계약을 맺었다 하면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그 해당 기간에 임대 사업 소득이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임대 사업 소득을 이제 구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아까 이게 등록한 부분이고요. 등록한 부분에서 보증금 가지고 이제 간주임대를 구하게 되는데 보증금을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간주임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는 3개월이니까 900만 원 내고요. 관리비인 경우에는 4,500만 원을 내고요. 그리고 간주임대료는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61만 6,438원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다 더한 게 이제 과세 표준후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월세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거고,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발행해 줄 수 없는 매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61만 6천 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매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매 분기별로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앞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임대료, 실비외 이제 관리비를 포함하죠. 는 그 수입 시기에 따라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월세를 받든지 안 받든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세 계산할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간주임대료는 매출세액에 필히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고요. 임대사업을 위해서 이제 증개추가하거나 그리고 시설공사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비품을 구입하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적격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사업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내야 되는데요.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이유는 임대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 이자 배당, 뭐 근로, 연금, 기타 소득 같은 데서 이제 공제받을 수가 없거든요. 임대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사업에서 이익이 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분 경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분이 임대사업을 위해서 상가나 사무실을 매입하고 임대를 놓아서 임대소득을 얻는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양도하고 상속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